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허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픈억세스 학술지로 전환을 어떻게 하고 또 오픈억세스 전환하면 어떻게 출판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픈억세스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문의 발전을 여러분 되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편집인들에서는 인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과학학술지들은 왜 오픈억세스 하느냐? 우리 거 많이 인용하라고. 우리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인용을 많이 봐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스코퍼스나 에세이 등재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고 2차 저작도 가능하고 라이선스 종류 변경도 가능한 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CC BY죠. 예, 이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선생님께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오픈억세스 학술지 인정하는 것은 다 쓰셨는데 DOAJ 이것 앞에 이제 우리 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DOAJ이고요. 그 학술지를 데이터 아카이빙 해야 되는 것. 우리나라 학술지 어디다 해야 될 거예요? 예,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내용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학습 목표가 구독 기반 또는 무료 학술지에서 개방 학술지 전환할 때 그때 출판 방안을 설명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개방 학술지를 전환할 때 검토 사항을 이제 한번 나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작재산권 계약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것들을 계약했다면 그거 어떻게 될 건가. 세 번째로 학술지에서 그러면 어떤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픈어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뭐 프리였으면 괜찮지만은 그 구독 기반이었으면 이제 추가 작업 필요하고, 그리고 출판 경비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이거 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그 구독 기반 학술지하고 개방 학술지 출판에서 경비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개방 학술지 출판할 때. 일곱 번째, 저자 부담 경비는 어떤 게 있는가? 이것도 아까 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덟 번째, 적절한 저자 부담 발행 경비는 얼만큼 있어야 할 건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다루는데, 주로 이 내용은 과학학술지 또는 의학학술지에서 많이 다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문사회과학 쪽의 편집이시거나 그쪽의 연구자들께서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의학이나 과학에서 어떻게 하는 걸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개방학술을 발행할 건지 말지는 당연히 학회 결정입니다. 오픈엑스 할지 말지는 이제 학회 결정이고요. 편집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학술지는 되게 학회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학회 회장이나 집행부 결정에 따르는 거고, 왜 개방지역을 전환할 건지 이제 이 철학을 철저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설득이 안 되면 이제 전환을 못 하죠. 그리고 학술지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그냥 국내지로 그냥 있겠다. KCI 등재지로 그냥 계속 있겠다. 앞으로 50년, 100년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SSCI나 ANHCI에 등재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발전 방향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방학술을 선택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인 거죠. 개방자 무료지 공통점 차이점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업적을 전 세계 인류에 제공하는 좋은 뜻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논문을 적극 인용할 걸 장려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용이 돼야지 SCI 잡지나 스코프 잡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향력 지표가 학술지 평판입니다. 학술지 브랜드는 현실적으로 임팩트 팩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과학학술지들은 다 이렇게 개방학술 대부분 다 선택해서 95% 정도가 개방학술지입니다. 우리나라 과학분야 개방지 현황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요. 2011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잘 보시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그 구독을 해야 보는 거냐? 그건 아니었고요. 대부분 다 무료로 봤지만 오픈학사 선언을 안 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데 2011년, 8년이 지난 후에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의학 쪽에서 160종으로 이제 늘었는데, 그러니까 30종에서 160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팩트 팩터 올리기 위해서 는 겁니다. 그럼 뭘 검토할 건가? 오픈학스 갈 때 이제 물론 학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그것이 학술지 발전에 도움이 될지 수업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분석 아시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 학술지 갈 때 인쇄본 유지할지 온라인판만 유지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인쇄본 이제 보지 않고 받아봐야 이제 둘 데가 없었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발행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되게 오픈억세스 잡지들은요, 관계가 따로 없는 게 많습니다. 제가 하는 잡지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제가 억셉트가 되면 바로 발행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리고 관계가 있어도 EPUB 어헤드 프린트를 바로바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무료지인 경우에서는 굉장히 쉽죠. 판권 안에 오픈액세스 저널 선언만 하면 됩니다. 대개는 골드 오픈액세스 저널로 하면 되고요. 계절을 받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오픈액세스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계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의학이나 과학에서는 계절을 받지 않는 잡지가 앞에 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꽤 많죠. 100여 종 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앞으로 김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래 무료진 경우는 이 두 가지로 간단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어그리게이트죠. 어떤 이제 유통업체하고 논문 유통업체와 독점 정성권 계약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좀 어렵지만 사실 협의가 안 되면 계약 기간 만료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만 협의가 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 학술제 모든 전문을 계약 기간 마치더라도 유통업체에서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게 한다. 우리 거 그냥 그렇게 서비스해라. 그리고 앞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도 개방지지만 유통업체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 좋다. 또 해외 업체 제공하는 것도 허락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학회지에서 얻는 수입이 있으면은 그거는 과거처럼 학회 일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픈학스 잡지 갖고 무슨 수입이 있느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오픈학스 잡지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 DB에서 클릭할 때 이제 그걸 카운트해서 그 다운 내려받으면 그걸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때 오픈학스 잡지도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려받았다면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하기도 해서 제 잡지도 사실은 해외에서 약간의 그런 로열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주지 않는데 옛날에는 좀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줄지 안 줄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 실제 거기서 내려봐도 많은 그 DB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오픈학스 잡지한테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죠. 예, 우리 잡지를 많이 보기만 하면 되니까. 예, 이제 개방지가 전환한다면 이런 걸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통업체 및 국제 유통업체와 협의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걸 다 제공하는 것은 학회 입장에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제공하면 되죠. 네, 그래서 국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학스 할 때 그런 어그리엔티드 파일을 넘기고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학술지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죠. 이제 어떤 걸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느냐. 저작재산권 기술 좀 정확히 해야 되고요. 라이센스 기술 해야 되고 DOAJ 등록 이 세 가지 꼭 해야 됩니다. 저작재산권 기술은 이렇게 쓰는 데가 많아요. 학회명 All Rights Reserved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 즉 Copyright 2021 학회명 이렇게 요게 이제 순서입니다. 물론 그 밑에 Copyright 하고 다시 2021 학회명 쓴 경우 있지만 Copyright은 중복이죠. 그 심볼이 Copyright 심볼이 있는데 쓰는 건 사실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C Copyright 학회명 이게 딱 좋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학회명과 연도별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연도 쓰고 학회명 쓰는 게 국제적인 규약이거든요. 예. 또 이제 이게 1987년까지는 이거 꼭 써야 되지만 그 이후로는 기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자서권이 우리 학회에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단지 명확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라이트라는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이건 그냥 좀 쓴다는 거지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자서권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서 커피라이트 오피스에서 쓰는 양식 있잖아요. example C하고 2027 듀 이렇게 해서 연도하고 그 저작권자를 쓰는 겁니다. 학회 때는 저자 누가 갖는지 저작권을 국내는 대개 학회가 갖죠. 좀 해외 학술지는 대개 다 저자한테 줍니다. 평균 $3,000씩 받으니까 저자한테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은 모든 저자가 이렇게 3,000불씩 내는데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학회가 돈을 많이 내고 저자들은 얼마 안 내거든요. 뭐 많이 내봐야 50만 원 정도 내나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저자한테 줄 필요는 전혀 없고 저작권을 학회가 지니고 있는 이유는요. 상업 이용을 할 때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업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땐 두 번째로 저작권 분쟁이 있을 때 대처를 개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작 경비를 저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저작권을 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회들한테 저작권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 있죠. 저자한테 저작권을 줄 때는요. C2021 저자명을 쓰면 되고요. 저자명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2021년 더 authors 또는 author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저자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authors란 말 씁니다. 그 이유는 저자명을 쓸 때 오타도 나올 수 있고 또 저자가 한 명인 경우는 드물고 되게 뭐 10명, 20명 경우도 많기 때문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authors라고 쓰는 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를 이제 쓰는데 이제 6개 중에 하나 쓰는데 이제 잡지에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This journal is an open journal 이렇게 쓰고 그 밑에 article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available free in both print and electronic form 그리고 어떤 거 따른다 이런 걸 쓰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술지 누리집에 이렇게 우리 잡지는 오픈소스 저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예, 16개 이제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거는 김주환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DOAJ. 아까 차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여러분 이거 등록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요새 심사 까다로운데 왜냐면 너무 수준 낮은 개방자가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DOAJ에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서 공개지로 인정할 때 이 DOAJ에 있으면 이제 오픈 액세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국내 개방지는 1000종 이상 예상이지만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5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등록이 안 돼 있을까? 첫째는 편집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귀찮은 거죠. 뭐 이렇게 들어가 쳐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거 안 들어가서 무슨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는 스코프스나 에세이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꼭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편집인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걸 모르고 사실 이게 편집인이 할 일은 아니죠. 워낙 퍼블리셔가 해줄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 퍼블리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학회에서 우리 잡지가 DOAJ 있건 말건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등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오픈학스 저널이 많지 않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DOA 저널 칸트리 보면 한국은 지금 24위잖아요. 너무 적죠. 사실 우리 지금 있는 거 다 등록시키면요. 인도네시아하고 UK, 브라질 다음에 올라갑니다. 미국이 지금 1000종 등록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 등록 다 하면 1000종 넘거든요. 이런 거라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한 3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편집인들이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걸 누가 열심히 하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과편협과 의편협에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편집인들 안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편집인 계시면은 꼭 여기에 등록시키시 바랍니다. 여기 DOAJ에서 그러면 오픈학스라고 하려면 어떤 걸 이제 다 갖춰야 되냐 해서 쭉 있습니다. 이런 게 인베디드 라이센스 논문마다 이제 그런 걸 써라 오픈학스라고 써라. 그다음에 피어 리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다 써라.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체크합니다. 이제 신청할 때 이거죠. 이제 그 플라지어리즘을 이제 점검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는 게 있고요. 아카이빙 폴리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데 이제 어디야 이제 하느냐인데 그 대부분 여러분들 내셔널 라이브러리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번 선택하시면서 기탁을 하면 충분합니다. 리포지터리 폴리시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오픈 액세스 할 때 어디에 디파이트 하느냐 그건데 뭐 셰르파 로미오 또는 그 5번 아더에서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정책을 따른다 이렇게 쓰시면 충분하고요. 아카이빙 폴리시를 이렇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full text of GIF has been archived in format central. 그다음에 according to the deposit policy of 셰르파 로미오, authors cannot archive preprint, but they can archive postprint. 이런 거 이렇게 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Unique Identifier Structure Data는 여러분 DOI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OI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 이건 이제 I4OC 스탠다드의 오픈 사이테이션이 뭐냐 이런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그 이 첨가문헌을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느냐 뭐 그런 건데요. 크로스 랩에 기탁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이 첨가문헌이 무엇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느냐 그리고 원전을 차지하여도 접근 가능한가 그러니까 별도로 첨가문헌만 어디 기탁을 하는 거죠. 오픈, 첨가문헌을 공개하는가, 그리고 재사용을 허락하는가 이런 것들만 갖추면은 I4OC 스탠다드에 갖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런 크로스레프에 첨가문헌을 기탁하면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예, 출판 경비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출판 경비인데요. 이제 아웃소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고 편집, 영문 계열, 전문 자스 XML, 누리집 투 관리 시스템, PDF, 일러스트레이션, DOI 기탁, 인쇄비팔서 이런 것들이 경비인데 이거 다 아웃소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비가 드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전문 자스 XML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 지출이죠. 이런 거 뭐 인건비, 심사료, 편집비, 회의비, 원고 초청 경비, 자문료, 디지털 아카이빙 경비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빙 경비는 사실은 이제 거의 들지 않죠. 무료인데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경비가 든다는 정도입니다. 편집인 단체 가입비란 건 아직 인문사회 쪽엔 편집인 협의회가 없지만은 그 과학이나 의학은 편집인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가입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과편협, 과학수의 편집인 협의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열어놨으니까 가입하시면 좋은 정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개방학술 출판 경비 마련 방안은
대부분 학회나 기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고요. 저자 계좌료, 정부 산하 기관 지원금 이 세 가지가 보통이고 광고료가 있는 건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유통업체 통한 제작권 수입 여섯 번째 그게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은 저자 계좌를 좀 올려야 되겠죠. 학회는 인문사회 쪽에는 그렇게 충분히 예산 있는 학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자 계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 부담 경비에는 어떤 게 있는가? 투고료, 계좌료, 초연세금, 인쇄료, 영문교육비, 발행후 정정기사 경비 이런 것도 있는데 대개는 그냥 계좌료 하나로만 통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여러 개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얼만큼 받을 것인가? 예, 그거는 이제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봐야죠. 예, 여러분들 이제 그 과편협에서 하는 그 워크샵 멀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스코프 승진을 위한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걸 참석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참석하시면은 오퍼스 갈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건지 경비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는 토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하는 잡지인데 이 잡지는 그 편당 한 150만 원쯤 듭니다. 이제 여기서 150만 원 들지만 제 인건비, 편집 인건비 없는 걸로 없으니까 그거 없고 이제 150만 원이죠. 그래서 1년에 40편 정도 냅니다. 예, 이건 이제 꼭 우리가 9월 8일 날 학술 출판 10년을 조명한다 이런 그 행사에 갔는데 과편협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등록해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저자 부담금은 수익과 지출 검토하고 정하는데요. 전에 학회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경비 없으면 학술지 발행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편집이나 편집감사 등은 실무진을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학술지 출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좌를 받지 않고 돈을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자. 제가 항상 그런 겁니다. 편집인 편집감사 논문 써야 되고 학생 가르치는데 이거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돈 없으면 학술지 발행하지 말자. 아니 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권고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개 잡지 전환할 때요. 라이선스 추가하면 되고요. DOAJ 등록을 꼭 하시고 DOI 같은 것도 물론 있어야 될 거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데이터 아카이빙 하셔야 되고 또 계좌료 인상해서 출판 경비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개지를 전환할 건지 말 건지는 수업 분석 통해서 이제 검토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 중에서 논문 수의 메타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통 설명 부탁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라는 게 어려운데 어떤 게 메타데이터인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여러분들 왜 보시면 제목, 그다음에 저자, 소속, 뭐 DOI, 그다음에 초록, 참고 문헌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메타데이터 어디까지 할 거냐? 근데 사실은 그 본문을 빼놓고는 다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마다 메타데이터가 다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부분,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특정 필드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메타데이터 얘기한다면은 그 표제, 그러니까 제목, 저자, 소속, 초록, 참고문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인문사회 학술지인 DOAJ 등록이 많이 낮은데 국제적 개방자 등록하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걸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지금 없어 인문사회 쪽에서는요. 뭐 국제적으로 우리가 오퍼스 인정받는 게 꼭 KCI 전원에 들어가는데 무슨 불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만약에 연구재단이 오픈액세스 학술지대 우대를 한다. 그때 오픈액세스 학술 정의를 DOAJ 등록된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뭐 2,000정 이상, 3,000정 정도 거의 다 할 겁니다. 90% 이상이든 등록을. 우리가 이제 그런 지원하고 연관되면. 근데 그런 게 아무런 지금은 이제 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의과학 분야의 오픈액세스 전환과 인문사회 오픈액세스 전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없는데 이제 오픈액세스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데가 있다면 그 정도 차이지만은 글쎄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편집인이 마음먹고 하면 충분합니다. 교육자료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이거는 이제 과편협에 오늘 교육자료는 제가 공개하도록 말씀드려서 KDC에서 공개할 겁니다.